안녕하세요. 이어서 성인 비만 예방 관리 표준 프로그램 운영 안내 발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앞서 살펴보셨던 아동 청소년 비만율과 비슷하게 이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 비만율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만율 증가 추이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연령 증가에 따라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비만율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1년도에는 지역별 비만율 차이가 약 8%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같은 비만율 증가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HP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성인 비만율을 2018년도 수준에서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목표는 HP 2030의 비만과제 목표와 동일하게 비만율 개선 혹은 유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비만 예방과 비만 관리로 대상자를 구분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표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예방 및 비만 관리 분야의 교육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 비만 예방 관리 표준 프로그램 건강체중 알림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근거 기반의 비만 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8년도에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을 시작으로 2019년 프로그램 개발, 2020년 프로그램 고도화, 2021년 매체 보급을 거쳐서 작년 하반기에 3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비만도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비만 집단을 대상으로는 이제 체중 감량을 목표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되시고요. 과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건강 체중 유지를 목표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비만 관리 그리고 비만 예방 프로그램 모두 비만 진단, 중재 및 평가, 사후 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참여자의 비만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분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상에서는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비만 진단 기준에 따라서 BMI와 허리둘레를 사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BMI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실 때에는 남녀 모두 BMI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 그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대상자로 원하시는 지역 주민분께서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초고도 비만자이신 경우에는 프로그램 대상자로 먼저 들여오시기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비만 정도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한해 프로그램 대상자에 포함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장에서 BMI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사용하신다면 남성과 여성의 기준점이 조금 다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90cm 미만을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85cm 미만을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체 계측 이후에는 이제 대상자별로 맞춤형 비만 예방 관리 교육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대면으로 운영해 주셔도 되시고요. 대면 운영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강의 영상을 사전에 촬영해서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단체 교육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대상자가 주기적으로 본인의 체중과 평소 식생활 그리고 신체활동 실천량 등에 대해 매주 작성하도록 하는 자가점검 활동을 과제로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비만 예방 관리 교육은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과 신체활동 필요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최소 4회기 이상 운영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 시간에는 이전 회기에 대한 내용 복습을 먼저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PPT를 활용해서 강의식 교육을 하신 후에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는 활동지를 이용하셔서 개인 실습 혹은 단체 실습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매체로 활용되는 PPT 등의 매체는 저희 개발원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실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올라와 있지 않은 매체 같은 경우에는 교육 매체 신청서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전자 파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구분에 따른 프로그램별 운영안입니다. 비만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다 대상자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최소 10회기 이상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체중 혹은 과체중인 지역 주민 대상으로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육을 축약해서 총 4회기의 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는 각 프로그램별 단체 교육 구성안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최소 주 1회 단체 교육을 운영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회차 수나 교육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제만 선택해서 운영하시거나 현재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신체활동 실습 활동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뭐 절주교육이라든지 금연교육 등 기타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 회차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신체활동 교육 시에는 신체활동 필요량에 대한 이론교육과 더불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함께 실습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소 내에 이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코로나19 시대 집콕 운동 영상이나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에서 게시한 이제 각종 운동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약간 고령자 위주로 되실 거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의 신체활동 수준을 고려해서 저강도 위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세부 교환은 교육매체 활용안을 통해 활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뉴얼 상으로는 크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사후 체질량 지수 혹은 허리둘레를 측정해서 비만도 변화량을 비교 분석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식생활, 신체활동량, 삶의 질, 만족도 등에 대해서 효과평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상에 수록된 설문지 양식을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교육매체 활용안에 상세 분석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시범 운영에 참여해 주신 35개 지자체 선생님들께서 식생활과 신체활동 효과평가 설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간략하게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식생활 설문지를 같이 보시면 저희 매뉴얼상에 있는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개발된 성인 영양지수 문항을 포함해서 영양상담 경험 여부 그리고 식생활 형편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하실 때에는 영양지수 산출에 필요한 1번부터 21번까지의 문항이랑 22번과 23번 문항은 별도로 관리해서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2021년에 개정된 성인영양지수 계산법 파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들어있는 2015년판 성인영양지수 산출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발원에 연락하셔서 요청하시면 별도 양식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를 활용해서 주간 신체활동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자식 활동 시간을 포함해서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활동 종류에 대해서 활동 강도별로 일주일간 활동 일수와 일일 평균 활동 시간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 좌측에 이제 각 활동별 신체 활동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같은 경우에는 중강도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실시하거나 고강도 활동을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고려하셔서 신체 활동 실천자와 미실천자의 비율 변화를 성과 분석 시에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활동 설문지 마지막 문항에 자식활동 시간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자식활동 시간의 변화량을 별도로 산출해서 성과 분석 시에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성과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올 초에 이제 시범 운영 참여한 지자체 대상으로 성과 분석 결과를 완료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해당 결과를 간략하게 공유드리고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에 공문을 통해서 참여 기관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총 13개 시도 35개 보건소에서 참여해 주셨고요. 최종 참여자 수는 8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5개 기관 중에서 18개소는 대면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셨고요. 11개소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운영해 주셨고 6개소는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해 주셨습니다. 참여자 중에서 약 90%는 여성분들이셨고요. 평균 연령은 약 50세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의 사전 비만율은 62.8%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에 전체 비만율이 2.5%포인트 감소해서 프로그램 효과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 체중 감소 외에도 식습관 및 신체활동 개선의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사전사 후 성인 영양지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운영 후 건강 식생활 실천 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했고요. 주간 신체활동 실천 비율은 약 1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시범 운영에 참여해 주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활용 매체 개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해당 의견들을 주신 지자체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효과평가에 활용되는 설문지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설문지 문항을 전문가 감수 후에 조금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오류사항 및 설문지 개정사항들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배포한 설문지 양식 중에는 식생활 설문지의 12번 문항에서 응답지에 오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문지 개정 전까지는 해당 문항을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수정하신 후에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체 활용 시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매뉴얼에만 수록되어 있던 활동지랑 설문지 양식을 분리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랑 합쳐서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재구성할 예정이오니 차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으신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